예. 14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맨 앞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 각 챕터의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14장 같은 경우 이게 장수가 꽤 많습니다. 51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600페이지까지 가면 한 80여 페이지 정도, 80여 페이지는 안 되는군요. 지금 590페이지까지니까 그래도 한 70여 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전선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이 안에 나와 있는 역률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조파라든가 아니면 플리커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험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부분을 목차를 적어봤습니다. 총 7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배전선로의 보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섹셔널라이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비들 있죠. ASS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트위프 TD가 어떻게 되고 제페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는 없고요. 옥내 배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접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배전선로에 대한 접지 부분보다는 뭐 기기에 대한 접지 부분보다는 발전소에 대한 뭐 접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더 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조정, 역률 개선, 전력 손실, 배전전압 승합, 배전선로의 보호, 옥내 배선의 보호, 옥내 배선의 접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압조정에서는 전압조정에 대한 범위들이 나왔죠. 뭐 110V, 220V, 380V 이런 쪽에서 전압 범위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5%, 10%에 대한 부분을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압조정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하고 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들. 그러면 그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PV 컨트롤, 뭐 QV 컨트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Q 성분들을 조상 설비를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상 설비를 투입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입하는지 P를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저희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다 보니 발변 주배로 외웁니다. 그 뭐냐. 발전소에서의 전압조정, 변전소에서의 전압조정, 주상변압기에서의 전압조정, 배전선로에서의 전압조정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로 나눠가죠. 발변주배 하면은 발전소에서 뭐가 있고 변전소에서 뭐가 있고 주상변압기에서 뭐가 있고 배전선로에서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나눠서 그 안에 내용들을 써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변전소에서의 전압조정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변전소에서는 여기 나왔던 PV 컨트롤하고 QV 컨트롤 하는데 PV 컨트롤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OLTC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QV 컨트롤 같은 경우는 무효 성분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션트 리액터라든가 콘덴서 같은 걸 투입을 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상변압기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합기를 이용한다든가 건선을 바꿔주면 되겠죠. 턴스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 배전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턴스를 올려주면 되죠.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승합기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배전 변압기의 탭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탭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승합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기에 관련된 내용, 탭 선정, OLTC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세부적인 항목들은 내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전압 변동이 생기면 이제 플리커가 생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압기가 있고 여기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동기가 있으면 보통은 얘가 1000이다. 얘는 뭐 한 500kW 정도, 50% 정도 부하만 걸고 그 이외에 여기 뭐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제 왜 그러냐면 얘 부분 전체 합계 부분을 얘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면 얘가 기동성 부하기 때문에 기동을 할 때 4배에서 6배 정도의 전류를 순간적으로 끌어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 전격보다 큰 전류를 가져가게 되면 이쪽에 얘는 힘이 세고 얘는 힘이 작습니다. 얘는 10kV짜리가 달렸다. 그럼 얘가 힘 센 놈이 줄다리기를 할 때 똑같은 겁니다. 줄다리기 할 때 큰 사람이
땡기면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가죠. 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500kV짜리를 줄어들면 얘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갈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얘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힘 때문에 얘 쪽으로는 압력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순간적으로 뭔가를 빨아가고 있으면 이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압력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깜빡깜빡 하는 거죠. 전등이.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플리커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전압 강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플리커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깜빡거리는 현상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플리커는 뭐냐? 여기에 모터가 있는데 용접부와 같은 경우. 용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기로라든가 아크로 같은 급변하는 부하들이 있었을 때, 왜냐면 지지면 순간적으로 지진다는 건 단락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전기로도 녹이기 위해서, 아크로도 녹이기 위해서 어떤 순간적으로 단락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단락 전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큰 전류가 흘러가면 이쪽으로 적은 전류가 적게 흘러가지게.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아까 그 기동성 부하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진 것보다 더 심한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는 이때 전류의 양 때문에 플리커라는 부분이 눈 깜빡이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플리커를 이제 델타 V1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10번 이상 깜빡이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0% 이상. 뭐 10번, 델타 V10이 전압에 대한 퍼센티지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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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를 빨리 1초에 30번 이상만 흔들어주면은 사람의 눈은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화는 하나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 장에선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걸 빨리빨리 1초에 30번 이상만 24번인가? 24번에서 30번 이상만 틀어주게 되면은 사람이 그거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냐? 10번 이상이 깜빡이게 되면은 10번 이상이 깜빡이 되면은 그걸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깜빡거리는 부분을. 시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감도. 눈이 느끼는 그 감도 개수를 조정을 하는데 시감도 개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커가 뭐 1%다, 2%다. 보통은 2%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 이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2에서 2.5% 사이에서는 부분 합격이고 2.5%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합격을 주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 한전선로에 여기 지금 그 아크로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서 깜빡거리면은 여기서 2.5% 이상이 깜빡이게 되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급변부하를 가지고 있는 1호사 이상의 수용가에 대해서는 플리커 예측 계산서를 가져오게끔 해가지고 이게 2.5% 이하가 되도록 여기에 필요한 설비들을 SVC 같은 설비들을 달아가지고 아까 전압 변동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달아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100%, 80%. 깜빡임이 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전부 다 100% 느껴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덜하다 보니까 80% 정도만 그런 부분을 느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델타 V10을 1%라는 거는 뭐냐면은 100V가 있었습니다. 99V로 이건 1%가 떨어졌죠. 1V가 떨어진 건데 전체 퍼센티지는 1%가 떨어진 겁니다. 1%가 떨어진 게 1초에 몇 번 이상 10번 이상 생기면은 그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1초에 100번 1초에 이제 100번이 나와야 된다. 1초에 100V짜리가 100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이게 떨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요게 10번 이상만 나오면은 1%라고 플리커로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가 여기 보시면 1%짜리도 있겠지만 2%짜리도 있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게 10번 이상만 되면은 그애는 2%라 얘기합니다. 그걸 10번으로 기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초에 10번.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고주파 부분에 대한 문제. 고주파는 무엇이냐? 고주파가 있고 고조파가 있습니다. 얘는 60Hz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차수까지, 그러니까 3kHz까지를 고주파라고 하고 그 이상, 3kHz 이상을 고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기본파가 이렇게 있는데 기본파 성분의 안에 찌꺼기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외형파가 있는데 그걸 분해를 해보니까 그 외형파 안에는 기본파에다가 여기 3고저파도 있고 뭐 5고저파도 있고 7고저파도 있고 이게 합계가 돼가지고 이런 외형파형이 나오더라. 이걸 이제 퓨리에 변환을 해가지고 퓨리에라는 사람이 만드는 그 수식으로 변환을 해보니까 기본파에 뭐 배수저파들이 껴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고저파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냈습니다. 근데 DC 성분을 쓰다 보니까 요거 설비만 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DC만. 이렇게만 썼습니다. 이렇게만 썼는데 남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빨간색 부분. 남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변압기를 통해서 2차 측에 여기 DC 설비들이 있는데 DC 설비에서 부하를 쓰는데 이 부하는 파란색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파란색만. 우리가 보내준 거는 이런 부분을 보내줬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는 이 부분은 빨간색 부분은 다시 남았으니까 어디 다시 돌아가겠죠?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이만큼이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돌아간 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다시 요 세 개가 그러면은 이제 전원 부분이 이렇게 왜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곡이 되는데 이걸 전류원을 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가는 부분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매끄럽게 가는데 얘가 덜컥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설비들 같은 게 문제가 생기겠죠. 전원 품질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류부하 때문에 고조파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류부하가 단상이냐 아니면 삼상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단상부하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틀려지고 삼상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UPS 같은 부분. 이 단상부하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형광등에 대한 단상 정류 장치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정류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런 그 고조파 부하들이 없었습니다. 왜? 다이오드 설비들에 의한, 사이레스트 설비에 의한, IGBT에 의한 설비들에 의한 제어 장치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다이오드나 사이레스트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발생을 해주는데 IGBT는 좀 적게 발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자에 따라서 이제 그 발생량들이 다 틀려집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이 기본파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2고조파는 어떻게 되고 3고조파는 어떻게 됐냐? 이제 짝수조파, 홀수조파라고 또 나눠집니다. 기수, 우수 뭐 이렇게 나눠진데 짝수조파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홀수조파들이 발생이 되는데 3고조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본파는 이겁니다. 이게 1초에 60Hz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60Hz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조파가 기본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파가 60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60Hz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3조파는 뭐냐? 기본파의 배수조파입니다. 배수조파라는 거는 배수를 곱하면 됩니다. 3조파 곱하기 기본파 60이니까 얘는 180Hz입니다. 기본파에 대한 크기는 I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이다. 그러면 I3는 n분의 I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기가. 왜? 이게 60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1초에 180개가 나오려면 더 작아져야 되겠죠. 크게 작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왜? 여기는 하나, 2개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 둘, 3개가 나왔죠. 우리가 한 해 갈 때 3개가 간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얘가 크기가 작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에 따라서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얘하고 합쳐지겠죠. 그러면 얘는 올라가겠죠. 얘는 감소되니까 이렇게 감소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울렁울렁 거리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 위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위상이 만약 반대라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감소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더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고조파는. 그 위상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는 부분들도 많다. 그래서 고조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 부하의 역류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콘덴서를 이제 설치합니다.
아까 얘기해서 전압을 올려주는 부분도 있는데 역류를 올려주기 위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시죠. 이게 S, P, Q. 역류는 어떻게 되죠? S분의 P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0 kVA 80 kW 60 kVAR 얘가 100이면 피상전력이 100이면 유효전력은 80이 되고 무효전력은 60 정도가 된다 이거죠. 왜? 이 100은 80의 자승 플러스 60의 자승을 하면은 이게 100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삼각함수하고 똑같죠. 이 부분은 밑변하고 높이의 자승에 비례한다. 밑변과 높이의 자승의 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역률이 S분의 P라고 그랬죠. S분의 P인데 S가 얼마죠? 100이죠. P가 80이죠. 그럼 얘는 0.8이죠. 역률은 이게 80%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코사인 세타 여기 부분이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률은 코사인 세타다. 그럼 코사인 세타를 줄여주면 이렇게 줄여주면 얘하고 같겠죠. 그건 뭐냐? 이 Q 성분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역률을 좋게 한다는 건 이 Q 성분을 줄여주면 된다라는 내용하고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 역률을 올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설비 용량의 여유를 얼마만큼 증가를 시켜줄 수 있는지 전압 강화 QV 컨트롤에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이 Q 성분에 의해서 전압을 얼마만큼 제어를 해줄 수 있는지 콘덴서를 설치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저압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고압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델타 결선하고 Y 결선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저압에서는 마이크로 페롯으로 설명한다. 고압에서는 KVA로 선정한다. 델타 결선, Y 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압에서는 델타 결선을 한다. 고압에서는 Y 결선을 한다. 그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Q는 3CV 자성만 알고 있으면 된다. 델타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전압이 V죠. Y일 때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루트 3배는 V죠. 이렇게. 델타 결선일 때 Y 결선일 때 Q는 30V 자승이다. 이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C는 그대로고 V의 자승이니까 V 자승이 되겠죠. 근데 얘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3C의 V가 루트 3분의 V가 된다고요. 왜? Y 결선이니까. 그러면은 3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CV 자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저압에서는 델타 결선을 하고 고압에서는 용량이 줄어들더라도 절연 때문에 Y 결선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손실, 송배전 손실에 대한 부분들 앞에서 보셨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전 전압에 대한 승합 부분들 승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447페이지 전압 조정, 전력 손실은 뭐 큰 부분 없고요. 승합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배전 전압의 승합 효과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은 송배전 손실에 대해서는 배전 손실의 경감 대책 같은 경우는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전력용 콘덴서 설치, 고압선로의 대책, 저압선로의 대책, 배전 전압의 승합, 그러면 그 각각의 항목별로 해가지고 다시 또 내부적으로 3, 4개씩을 또 써주시는 그런 답안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를 내일 정도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부분을 좀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배전 전압의 승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누전 차단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나왔으니까 ELB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는 원리라든가 설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배전선로의 보호를 할 때 십장의 그 보호 개전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로 사고냐 변압기 사고냐
아니면 단락사고냐, 지락사고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나눠지죠. 그 과부하에 의한 건지 지락사고에 의한 건지 이런 내용들이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선로 같은 경우 어떻게 보호하는지, COS 컷아웃 스위치로 하는지, 아니면은 변압기로 보호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CVCF 해가지고 무정전 전원장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한 10점짜리를 한번 문제가 나왔었는데 VVVF하고 CVCF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해가지고 이건 인버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콘스탄트 볼테이지, 콘스탄트 프리퀀시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던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내 배선에 대한 보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접지 방식별로 해가지고 지락점에 대한 저항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접지선은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예제에서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개폐기에 대한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폐기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COS, 뭐 파워피저하고 똑같죠? 거기 부하 개폐기, 개폐기들, IS 가스 개폐기라든가 스위치죠. 가스 스위치. 그다음에 리클로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섹셔널 라이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참조를 해서 보시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보호 요건들을 어떻게 서로 이제 보호 협조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배우시는 내용들도 중요한데 오늘은 전압 조정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역류 개선부터 해가지고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뭐 고조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험 빈도가 단락전류구 부분이 시험 빈도 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고조파 부분이 시험 빈도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뭐 전압이라든가 유효전력, 뭐 무효전력에 대한 뭐 안정도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시험 빈도가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답안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14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전압조정 부분입니다. 이 전압조정에서는 전압의 유지 기준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한전에 대한 22.9kV에 대한 전압 유지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 한 1에서 4%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써주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저압이기 때문에 110V에서는 5% 해가지고 5%니까 6V, 220V에서 5%니까 13V, 그리고 380V에서는 10%니까 38V, 그리고 주파수에 대해서는 60Hz 기준은 얼마라고요? 0.2Hz가 전압에 대한 유지 범위다. 이걸 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의를 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압 조정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변전소에 대한 전압 조정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용 가축에 대한 대처효과, 필요성, 그리고 전력 공급차 측에 대한 대책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용 가축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효율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 증대. 전압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와야지 효율이 증대하거든요. 예를 들어 유리를 만든다. 그럼 유리를 녹일 때 전압이 균일해야지 이 높이가 균일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전압이 좀 센다든가 그러면 뭐 더 많이 녹는다든가 전압이 약한다든가 그러면 덜 녹인다든가 하는데 이런 그 표면에 대한 그 높이가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나와줘야 된다. 근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시 녹이지를 못하니까 두껍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면 품질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뭐 수명 보존이 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전력 공급자 측에서는 보내줄 때 과전압으로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전선에서의 전압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 이런 쪽에 대한 전압 조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 텐데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뭐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항상 이제 전압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용 가치하고 전력 공급자 측에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장비들이 시설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전압 조정을 한다? 발전소, 변전소, 그리고 배전선로, 그리고 주상변압기. 이런 쪽에서 전압 조정을 한다. 그럼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여기 페이지 521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전압 조정 개통도가. 여기 뭐예요? 발전소. 3, 4, 5설로 간 다음에 초과 변전소에서 3, 4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션트 리액터. 그리고 송전선이 1호사로 가가지고 그래서 SC 또 여기서는 각각의 배전용 변압기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배전용 변압기에서 배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송전계통이 여기 요 정도까지죠. 이 정도까지. 그럼 뭐냐면은 3, 4, 5, 154 여기는 22.9kV라는 얘기죠. 22.9kV에 들어오면은 여기 주상변압기에서 어떻게 되죠? 380에서 220V로 떨어지죠. 그 외에 22,900에 가서 여기서 뭐 배전용 변압기를 통해서 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부분이 송전계통은 항상 22,900 요 메인 변전소까지가 한전선에서 보는 송전 개념입니다. 1호사 변압기 2차 측 여기서부터는 지점에서 관리를 하죠. 여기는 이제 배전계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부분이 또 나가는 부분은 또 나눠가지고 수용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전압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기를 조정한다든가 AVR을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와서 3, 4호로 송전이 되고 여기서는 지금 핏값만 보내죠. 무효전력은 손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무효전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무효전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P값이 있고 여기 S값이 있고 Q값이 있다. 우리가 필요한 Q값을 여기서 모터들이 써야 됩니다. 모터들이 쓰려면 모터들에 대한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공급을 하냐. 여기서 공급을 하죠. 콘덴서로. 아니면 수용가 내부에서 공급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의 변압기는 어떻게 되냐? 45에 60MV 변압기입니다. 요게 한 4개 뱅크가 한 개 변전소에 들어있는데 그 변전소가 우리나라에 한 700여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700여 개 있는 이 변전소, 이런 변전소들 다 합해가지고 한 7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45에 60MV짜리 4개 뱅크가 있다. 그러면 한 개 뱅크에 얘는 5메가 정도의 콘덴서 뱅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콘덴서를 통해서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여기도 이제 1호사 설비, 1호사 수용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호사 수용가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콘덴서, 이게 스타콘이 들어가겠죠. 저번에 이제 변전소에서 보여드렸죠. 1호사 변전소 안에 스타콘 들어가 있는 거. 그거는 1호사 수용가들에 대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SC가 달려있는 거고요. 요거는 22,900 변전소에 있는 그 22,000 배전, 빌딩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콘덴서를 공급해주기에 있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예를 들어 전압 강화가 있었을 경우에 여기 SC, SH 같은 경우는 얘는 얼마짜리를 단다고요? 30메가 정도를 단다는 얘기죠. 22.9kV에 다는 부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조상용량으로 단다는 얘기죠. 23kV. 여기 단다는 얘기지 여기다 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달아서 이제 용량을 쓰고자 할 때 하는 거고. 여기 1호사 같은 경우는 얼마를 단다고요?
여긴 100메가 MV 정도, MV라고 그냥 표시를 하죠. 100메가 VH 정도로 표시를 하고, 3, 4, 5 정도에는 200메가 MV 정도를 지금 그 션트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투입을 시킵니다. 요건 어떻게 하냐. 여기 얘가 죽었을 때 콘덴서가 투입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페란티 현상이 생기죠. 이 시성분에 의해서 어떻게 선로 충전에 의해서 발전기에 자기여자 현상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션트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그 시성분을 줄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표로 써가지고 발전소에 대한 존압조정, 변전소에 대한 존압조정, 배전선로의 존압조정, 주상변압기에 대한 존압조정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엔 대택들은 뭐가 있다라는 것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21페이지에 조상설비로서 주상변압기 탭조정, 승압기, 유도전압조정기, 병렬 및 직렬 콘덴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변전소의 전압조정 5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 변전소에서 전압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건 OLTC 같은 걸 이용을 하면 되죠. 탭을 이용해서 탭 체인지를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변전소에서 전압조정에는 모선 또는 급전선마다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급전선, 간선, 분기선. 급전선의 개념은 뭐예요? 위죠, 중간, 말단. 급전선은 여기서 들어오는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보내주기 한 부분이 여기가 간선이 될 테고 분기선이 되겠죠. 급전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압조정 설비를 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나가는 이 수용가 쪽에서 봤을 땐 여기가 급전선이 되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변전소에서 내어보내는 송전 전압을 중부하시는, 여기 부하가 많이 걸려있다. 그럼 전압을 좀 높게, 부하가 낮았을 때는 전압을 낮게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송전단 전압의 조정을 어떻게? 이 주변압기의 2차 체계 ULTC가 뭐라고요? OLTC 언로드 탭 체인저. 부하가 걸려있을 때 자동 운전을 해가지고 부하 시간대에 관계없이 배전선로 송출 전압을 상시 규정 전압 범위 내. 얼마라고? 여기서는 아까 5%, 10% 했지만 22,900원 제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1에서 4%라고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1에서 4%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1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전선에서의 전압조정. 여기 배전선로에 대한 전압조정. 발전소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고, 변전소에서 뭐를 이용한다고요? OLTC에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배전선로, 주상변압기, 이런 부분이 또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배전선에서의 전압조정에서는, 고압선 및 저압선에서의 전압 강화를 적정 한도 이내로 저장한다. 배전선로를 뭐라고요? 5%, 10%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특고압 배전선로 및 저압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 한도를 각각 10% 내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저압선로의 경우 주상변압기 2%, 저압선 6%, 인입선 2%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압조정장치를 병용해서 전압조정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럼 배전선로, 여기 있는 이 배전선로, 여기 이제 주상변압기가 될 거고, 이제 배전선로가 있을 텐데, 그 배전선로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하느냐? 고정승압기 같은 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이제 여기서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굳이 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동전압기가 있는데 SVR하고 IVR이라는 게 있습니다. IR. 이런 것들은 수영가 한 군데에서 제가 옛날에 IVR이라는 걸 보긴 봤습니다. 이렇게 변압기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가에 있는. 탭이 있어가지고 AVR처럼 전류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전압을 조정해주는 IVR, 스테이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이런 식으로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레귤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어는. 근데 이 IVR 같은 걸 사용하는 부분은 봤었고요. 직렬 콘덴서,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C 성분이 하도 부하가 케이블이 많기 때문에 배전선로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을 사용하는데 직렬을 사용하지 않는 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크게 문제가 되니까 병렬로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겨도 얘만 차단해주면 되지만 직렬이 끊어져 버리니까 얘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배전변압기에서 전압조정은 배전변압기의 사용 탭을 적절하게 선정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발변 주배로 외웠습니다. 발전소에 대한 대책, 변전소에 대한 대책, 배전술로에 대한 대책, 주유상 변압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각각 뭐 몇 개씩 해가지고 써주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뒤에서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523페이지에 뭐라고요? 변전소의 전압 조정에 대해서는 중부하시와 경부하시, 부하시 탭 전환 장치, ULTC의 운전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ULTC가 없는 변전소, 여기가 없는 변전소는 요 2차 측에 여기에다가 SVR을 단다, 아니면 전압 조정기 IR을 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OLTC를 사용한다, SVR을 단다, IR을 단다, 뭐 1번 요거만 쓰는 경우, 2번 요거만 쓰는 경우, 3번 1번과 2번을 혼용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림으로.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전압 조정 범위는 몇 프로 정도 다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전압 조정기를 변전소에 설치해서 전압 조정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변전소의 주상 변압기 2차 측에 설치해서 모선 전압을 일괄 조정하는 모선 전압기, 그리고 모선 전압을 일괄 조정하는 모선 전압 조정기가 있고, 각 배전선마다 설치를 해서 정의라는 급전선 조정기, 세 번째 1과 2를 병용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전선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압 강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돼요? 한번 승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승합을.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부분부터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승합을 중간에 해준다라는 내용이 5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산 일괄 조정이라든가 급전선 조정에 대한 것들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524페이지 보시면 여기다가 SVR을 단다, 여기다 다 SVR을 단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번만 다는 경우, 2번만 다는 경우, 아니면 1번과 2번을 혼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배전용 변압기, 여기에 있는 이 변압기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은 탭을 선정을 해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탭이 5개가 탭이 있습니다. 5개 탭이. 유입 변압기는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가운데 셀렉터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갈려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면서 탭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타 모양으로 해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해서 얘가 로터리처럼 돕니다. 돌아서 탭을 맞춰주는 게 있고요. 유입용 변압기 안에 가서 보시면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타입도 있습니다. 유입 변압기 안에는. 근데 몰드 변압기는 어떻게 되냐? 몰드 변압기 명판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6개 단자가 있죠? 그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1, 2, 1, 3, 1 1차 측이다 이거죠. 1, 2, 3의 첫 번째, 요거는 1차 1, 2, 2, 2, 3,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차 측이라는 얘기죠. 얘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5개밖에 안 된다. 여기서 하고 똑같이. 얘는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고정이 돼 있으니까 편한데,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하나, 이렇게 되면 2개, 이렇게 되면은 3개, 이렇게 돼도 2개죠. 요거나 요거는 같으니까. 여기 4개, 5개, 이거밖에 더 됩니까? 얘도 같으니까. 그래서 5개의 탭이 나옵니다. 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2라고 1, 2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는 보면 1, 1, 1, 2, 그 다음에 1, 2, 1, 1, 2, 그 다음에 2, 1, 2, 2, 그 다음에 3, 1, 2, 2, 3, 1, 3, 2 이렇게 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 부분이고요. 얘는 여기 부분이고, 얘는 여기 부분이고, 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이렇게 5개의 탭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탭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탭 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몰드 변압기든 유입 변압기든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가 22,900에 380에 220이다. 얘는 23,900에 380에 220이고요. 얘는 21,900에, 얘는 29,000에, 얘는 19,900에,
이렇게 탭이 되어 있습니다. 전압 부분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얘도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는데,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코먼을 하느냐, 이렇게 코먼을 하느냐, 이렇게 코먼을 하느냐, 이렇게 코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임피던스 부분이 이제 틀리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탭을 이용을 해서.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승합기 부분은 단권 변압기 부분을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전압이 요만큼 걸렸는데 여기는 요만큼의 전압이 걸려집니다. 요 건수를 하나를 쓰면서 여기 탭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단권 변압기에서 나중에 내용을 승합을 했을 때하고 강압을 했을 때하고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상 V결선 승합기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뭐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단상이기 때문에 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 3이 안 들어가고 얘는 상이 3개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들어간다 차이고요. 근데 우리는 단상 변압기 3개를 YY 델타로 해가지고 결선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은 단상 변압기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Y로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4 변전소 딱 갔을 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단상 변압기 여기 1차 측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2차 측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3차 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한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3개를 갖다 놓고, 예? 1차 측에 있으면 얘 연결하고, 얘 연결해서, 요거를 Y로 해가지고 결선을 했다는 얘기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똑같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Y로 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2개씩 해가지고. 델타니까. 하나, 둘, 셋, 뭐, 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델타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YY 델타로 해가지고, 예? 얘를 1차 측, 2차 측, 얘 3차 측을 델타를 해가지고 3개 변압기를 이용해서 썼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용량이 크다 보니까 배송을 못하겠죠. 배송하는데 용량이 커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삼상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죠. 500짜리 3개다. 그럼 이 3개 합이 1500이 된다 이거죠. 삼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전압변동 플리커. 전압변동은 아까처럼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정도를 보시면 돼. 여기서 플리커 부분에 대해서는 전압 강화가 있고요. 전압 상승이 있고요. 나중에 PQ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전압 강화, 전압 상승, 플리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플리커가 뭐다? 간단하게 이제 요 내용만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는 전압변동, 플리커, 그 다음에 고주파, 역률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리커는 뭐냐? 부하의 특성에 기인하는 전압동에 의해서 저명이 깜빡거린다든가 텔레비전 영상이 일그러진다든가 하는 영상을 일반적으로 플리커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심한 불쾌감을 일으키게 된다. 전압변동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요소로는 임피던스 변동이 심한 제각용 아크로가 있고 X선 장치, 전동기, 용접기, 유도열 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커에 대한 경감 대책, 발생하는 보상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전압변동부터 해가지고 플리커, 고조파 이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류 개선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14장 부분을 다 끝내고요. 고조파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시간이 되더라도 배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압변동 플리커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 14장 끝내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 다음 주에는 혹시 모르니까 전력계통공학 책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전력계통공학에 대한 요약 부분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그래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설명드리고 송배전공학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전력계통공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전력계통공학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